반갑습니다. 그 경동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선한이유 클리닉을 2000년 4월에 개원을 했으니까 이제 13년이 된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또 나라 안에 와 있는 아까 이제 다문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선한이유 클리닉이 특히 그 조선동포가 작년 그 의원 전반기를 보니까 92%가 지금 중국동포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이제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개 이제 40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이 선한이유 클리닉에 이제 그 진료를 받고 이 안에서 경동교회 안에서 같이 문화적인 생활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이제 한 10개 나라는 한 10개국 정도가 지금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우리 이 다문화의 어떤 그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이제 삶, 또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게 이제 보살핌으로 소통하는 글로벌 휴머니티는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람 중심의 보살핌과 돌봄입니다. 그래서 케어라고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목회실에서 돌봄이라는 말이 그렇게 좀 아직도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이 아니어서 교회적인 용어로 섬김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섬김이나 돌봄이랑 마찬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어느 것이든 이제 강좌를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강좌를 시작하게 되면 첫 시간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요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미도 없고, 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16번의 강의 중에서 6번을 맡고 김결장님이 이제 2번 맡으시고 나머지 8번의 강좌는 외부에서 주로 이제 인문학 교수님들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강좌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얘기하는 부드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먼저 이제 사람 중심의 이제 그 돌봄과 우리가 이제 보살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온 삶 속에서 삶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다음에 또 하나, 건강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다음에 그 중에서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가 질병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또 나부터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참으로 예상하지 않게 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돌봐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하게는 우리가 건강과 관련하게 되면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학이다, 의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이렇게 붙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디신도 의과학, 그래서 메디컬 사이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하게.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현장에서의 의학의 적용은 의료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 근래에 이제 보건과학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저도 고려대학교의 보건과학대학 교수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의 의학과에서 의학개론을 강의할 때에도 보건과학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강의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아마 보건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거예요. 과거에는 보건이라고 하는 말을 뭘 썼냐면 의학의 범주 가운데 특히 예방의학, 이게 한 범주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public health, 공중보건이라는 말, 또는 공중위생이라는 말,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게 보건이라고 하는 말은 건강을 지키는 넓은 범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다, 의료라고 하는 건 그 중에 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이 바뀌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있어도 의료부는 없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있어도 의료 기구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건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전체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것을 감싸는 그런 넓은 의미의 그런 용어로 되어 있는 것이 보건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과학을 영어로 헬스 사이언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문학적인 어떤 추구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과연 의학이다, 아니면 의과학이다, 아니면 의료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대상이 사람이에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은 휴먼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새삼스러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어느 질병 가운데도 또 하나 구체적인 어떤 질병, 그래서 인간의 어떤 구조 속에서도 아주 작은 구조의 질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은 아니라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 전체예요, 사실. 여러분이 아까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장기, 어느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온몸이 아픈 거지 어느 장기, 어느 곳 하나가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의 어떤 발견, 인간의 발견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청진기가 있습니다. 이 청진기는 의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의 첨단 의료 장비와 비교한다고 하면 청진기는 그렇게 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의사 선생님 몇 분을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저희 주치의처럼 계신 분이기도 한데 이비인후과를 개설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많이 쓰니까 목소리를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특히 많이 가는데, 이비인후과 여러분 들려서 보셨을 거예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흔하게 청진기를 대지 않습니다. 입을 벌리세요, 코를 좀 보십시다. 그래서 목이건 입이건 코건 열게 하고 거기다 약 축축축 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 약 며칠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청진기를 내과 의사 선생님처럼 대지 않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항상 제 가슴에다가 청진기를 댑니다. 그래서 깊은 인체의 내부의 묘부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청진기도 덜어는 너무 차가울까봐 덜어는 후후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김으로 데펴서, 아니면 손을 비벼가지고 손에다 대고 난 다음에 제 몸에다가 청진기를 대는 선생님이에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청진기를 대는 것은 자기의 치료를 교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수를 해서 누군가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진기는 의료기구 가운데 가장 초창기적인 그런 의료기구이면서 의료기구가 첨단적으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청진기는 의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인간의 깊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매개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의사와 아니면 의료팀과 환자가 만나는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청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그것이 인간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흔하게 의학이 그러면 인문학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할 때 근래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의학과 인문학의 융합이다. 그래서 요즘에 통섭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융합이라는 말 굉장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서울대학교에 과학기술융합대학원 원장이었거든요. 만약 그 융합이 없었으면요 아마 후보 안 됐을 겁니다. 인기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융합을 붙이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융합만 하면 멋있어져요, 전부. 그래서 교회 이름도 또 조금 있다가 또 융합지 하나 붙여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학과 인문학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합니다. 의료인문학이다, 의철학이다, 의료의 문화사회학이다, 또는 인문의학이다. 인문의 창으로 본 건강이다, 현장의 인문학이다, 의학 속의 사상이다, 인문 속의 의학, 또는 인문 속의 과학, 또는 인간의 얼굴을 위한 의료. 그래서 근래에는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정의하기도 합니다. 전인의료. 우리가 이 교육이라 할 때 교육이 전 인격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 해서 전인교육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가 어느 세부적인 전문가로 나누어져서 그 중에서도 또 전문 클리닉도 필요하지만 그게 그 장기, 그 구조, 그 질병만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앓고 있는 인간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의학. 그래서 우리가 전인의학이다. 이런 이제 추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는 의철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의료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학문적인 의학과 그다음에 실천적인 지혜인 의술과 그다음에 덕스러운 마음가짐의 의덕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바로 의이다, 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철학은 이러한 연관도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것이 함께 뭉뚱그려져서 새로운 무엇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연관도가 바로 의다, 의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학문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하는 의과학이라고 하는 메디컬 사이언스뿐이 아니라
의술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의덕까지 포함된 것이 진정한 의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이웃 클리닉에 지금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 클리닉은 2000년 4월달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10년 동안 봉사해주신, 12년 동안 봉사해주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과 선생님이시고요. 이정화 선생님이시고, 서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더러는 이렇게 의료팀하고 부단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환자 진료가 시작된 건 2시 반이지만 그 이전부터 그 이후에도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뒷배경에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이웃 클리닉은 원래 정신을 얘기하면 그게 의료봉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동시에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핵심적인 정신은 의료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봄입니다. 당에 영어로 얘기했으면 케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돌봄이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기독 종교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목회실에서 제목을 바꿔주셨듯이 성경입니다. 다 같은 이렇게 같이 믿음으로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뜻이 굿 네이버 클리닉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이웃 클리닉입니다. 우리는 진료를 하되 어느 병원처럼 무한히 돈을 벌어서 또 투자도 필요하죠. 그런 돈을 많이 모으는 영리성의 병원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선한 이웃 병원이기를 원했고요. 선한 이웃이 되는 일을 꼭 클리닉만을 하셔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생명, 근원적인 건강을 우리가 이제 돌봐주기 위해서 선한 이웃 클리닉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사랑이 바로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시행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서 있고 앉아 있지만 고뇌스러운 모습이면서도 굉장히 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들렸다 가는 그런 분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얼마나 애정으로 보살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라이프다. 근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친히하신 말씀 가운데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원숭이들이 수박을 보고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수박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는 간혹 개인적으로는 원숭이의 노는 모습에 아주 재미있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 우리 앞에 오래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들이 껌을 먹어요. 근데 껌을 깔 줄 알아요. 입을 깝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사람들이 뭐만 하면 씻어 먹으니까 그것도 껌까지 다 벗겨가지고 껌을 씻어 먹어요. 그래서 그건 안 씻어 먹어도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숨은 어느 것이냐. 우리에게 던져진 화제가 바로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음식이 참고 소중합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먹고 음식을 먹어야지만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목숨이랍니다. 또 하나 여기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바로 바디가, 더 얘기하면 휴먼 바디가, 인체가 의복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던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어떤 건강, 이거의 가치를 아마 깨달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하게 건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거의 반대말을 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특별히 반대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대요. 꽃배기라고. 그래서 꽃배기가 틀린다고 와서 벌을 주셨대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 집에서는 보통이 있고 꽃배기가 있는데, 보통의 반대말은 특별히 해야 하는데 말이죠. 특별히 반대말은 보통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는 보통의 반대말은 꽃배기라고 얘기했던데, 근데 거기서는 맞죠. 다른 면집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로 이렇게 반대말을 만들 때 건강의 반대말이 건강의 반대. 의학에서 보건과학에서 참 고민합니다. 건강의 반대말이 적절치 않습니다. 흔하게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병이다.
그래서 신체 부분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이 내부적으로 파괴돼서 병리학적 증상과 징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걸 질병이라고 하는데, 그럼 질병, 다른 말로 하면 병리학적인 변화를 우리가 건강의 반대말로 흔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자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건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반대말로 할 때 불자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불건강. 근데 우리는 불건강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반대말로 반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건강이라는 말도 우리 쓰지 않습니다. 그럼 건강의 반대말로 비건강이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쓰는데 우리 비건강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비건강도 없고 불건강도 없고 반건강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건강이란 뭘까? 건강의 개념을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얘기하면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건강은 신체적으로 불편하지 않은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관계까지.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관계가 원만치 않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영적까지. 요즘에는 그래서 거기다 성적까지 집어넣자는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그렇습니다. 단지 질병이 없다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서가 있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란 이렇게 넓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총체적인, 요즘에 많이 쓰는 웰빙 개념이 건강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배를 움켜쥐면서 몸부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흔하게 여러분들은 그러죠. 여기 이제 이주인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오시면은 의사 선생님 앞에서 말을 아껴요. 선생님 어제부터 배가 아프거든요. 왜 그렇죠? 어디 아픈 거죠?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여기 오신 환자가 모르는데 의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배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장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장기가 있어? 소화기관도 있고 그 안에 비뇨기관도 있고 생식기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그 다음에 뼈들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게 거기 모아져 있는데 기껏 와서 하는 말씀은 그러거든요. 어제도 배가 아프거든요. 왜 그렇죠? 어떻게 이죠? 언제 났죠? 참으로 암담하죠. 그렇죠? 암담하죠. 그렇죠? 자, 근데 건강이라는 개념은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 마음은 이제 건강에 대한 그게 없다. 근데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를 동반하냐면 아픔을 동반합니다. 근데 아픈 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 어떤 인생 경로를 걷고 온 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아팠으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손끝이 아프니까 오늘 손끝이 아프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아프지? 그래서 그게 경고 신호예요. 그게 아주 산체의 시그널입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오늘 근데 눈이 침침할 때가 있고 배가 아플 때는 배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갖고 지금 주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건강의 반대 개념이 아픔을 동반합니다. 근데 그 아픔은 어디로 이행되어 가야 되냐면 치료로 가야 되는 거죠. 치료로 가야 되는 거죠. 힐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의학에서는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따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이나 수술적인 요법을 해서의 어떤 세라피, 트리트먼트와 더 넘는 경우도 우리가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골절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나눠졌던 것이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치료가 된다든가 할 때 힐링 프랙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힐링이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치유 뭐 이런 말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고양이가 침이 맞고 싶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과 병원에서 요새 침 들어옵니다. 왜? 아프면 다 아프니까요. 조금 참으면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클리닉이 시작할 때 사실은 한의학의 의료봉사를 시작한다는 건 그게 처음입니다. 그때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한의학부를 투자를 했더니 한의학에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의학을 어떻게 줄 것이며 그럼 침을 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맞으러 오겠습니까?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오리엔탈 메디신 아니면 코리아 메디신의 종주국이고, 그렇죠? 가장 공부를 하려면 한국에 와야 되고, 물론 미국 안에는 한의과 대학이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한 7, 80개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전 맡은 사람들이 병원 안에 우리나라의 한의학부, 그 다음에 양의학부가 같이 있듯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동양권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그런 클리닉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아니면 중동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의학을 몰라요. 그랬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나 이거 한의학 가야 돼, 한의학부 가야 돼, 한방 가야 돼. 그래서 침 맞으러 갑니다. 잠깐 아프지만 낫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어디에서도 시작하지 않은 걸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탕약을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한의학부에서는 지금 전부 정제된 것으로 한약으로 되어 있는 화약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한 번 오실 때 이거는 양에선 조그만 약도 반의 반쪽으로 나눠서 주지만, 여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이 1스푼, 2스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값이 엄청 많이 듭니다. 사실 한의학도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운영진에서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될 거냐 하는데도 일단 효과가 있으니까 하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13년 동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한의학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보람스러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의 세계화에 사실은 저희들도 상을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목표하지만 그 이전에 아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플 때도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하고, 가족들도 그 아픔을 참을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합니다. 자, 아픔을 이기는 거, 아픔을 나누는 거, 그것을 돌봐줍니다. 그게 케어입니다. 케어라고 하는 의미는 요즘에 굉장히 넓은 의미가 케어입니다. 이거 카레라고 있는 사람들인데 카레가 아니고요. 케어입니다. 그런데 케어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역시 이렇게 보육원 같은 경우도 케어센터라고 하고요. 노인들이 머무는 그런 요양원 같은 경우도 케어센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 애완동물을 키우는, 애완동물을 하는 것도 저는 애니멀 클리닉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펫 케어 유니트를 얘기합니다. 애완동물 케어 유니트, 돌봄센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걸 겨울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짚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러는 것도 역시 케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케어라고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넓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케어인데, 여기 보니까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데, 축구선수들이 예방주사 맞게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수, 여기 이제 차두리 선수가 있는데, 이 표정 좀 보세요. 얼마나 놀라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운동장을 얼마나 누비면서 세계의 그런 운동장을 더 누비는 사람인데, 예방주사 앞에 이렇게 무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픔 앞에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우리가 자신이 겪는 것이든 다른 사람이 겪는 것이든 그것을 정말 보살펴준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어는 바로 돌봄이라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저희 선한이유 클리닉에서 세계화에 몇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메뉴는 카레라이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동교회에 있는 건 카레라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이유 클리닉에 내원하시는 분들 카레라이스 드시고, 그 다음에 교우들도 카레라이스 드십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참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참 많은 메뉴를 개발했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찬이 맞지 않아요. 40개국 사람들한테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맞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카레라이스입니다. 카레라이스는 그 대신 카레라이스는 참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빔밥이 좋고 잡채가 좋듯이, 이것은 뭡니까? 갖은 재료를 같이 융합해서 맛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맛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카레라이스는 그거를 전부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강연 가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추석이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떡을 주지 않습니까? 떡 여러 가지 시도해봤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떡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송편인데, 송편 안에 다른 걸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추억 속에서 나는 콩떡 좋아해, 나는 깨떡 좋아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세계적인 떡은 오직 한 가지, 꿀떡입니다. 꿀떡 주면 어느 나라 사람도 전부 좋아. 지금 샌드위치 주는데 잼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잼, 딸기잼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오더라도 이거 먹으면서 이래요.
이거 맛있어요. 동동교회 이거 맛있어요. 선한지 샌드위치 이거예요. 이러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찍자고 사진 찍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유클리닉은 진료만 잘하는 곳이 아니라 샌드위치 잘 맞는 곳으로 유명하고 있습니다. 유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픔은 이기고 나누고 돌봐줘야 된다. 그럼 이제 병원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원은 이제 호스피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랑케를 갖다가 환자라고 그러고요. 크랑케 하우스. 그래서 병을 앓는 사람이 크랑케. 그래서 병을 앓는 사람이 수용되어 있는 곳, 병을 앓는 사람을 모아놓은 곳이 병원입니다. 근데 영어에는 호스피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스피탈은 호텔, 호스트라고 하는 것에서 어머니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접대해 준다는 의미가 호스피탈. 그래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대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자는 페이션트입니다. 페이션트인데 이 페이션트라고 하는 말은 참아낸다, 인내성 있게 참아낸다, 인내성이 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용사로 얘기하고 페이션트가. 근데 독일에는 그냥 크랑케 하면 그건 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말로는 환자가 옵니다. 환자가 뭡니까? 한자 말로 하게 되면 그냥 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은 전부 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병에 굉장히 근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 말고는 여러분들 좀 적게 들으신 말 가운데 병자라는 말씀입니다. 의료계에서. 그러나 병이 있는 사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의료사약에서는 어떤 말을 쓰느냐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의료 수요자라는 말 씁니다. 또는 의료를 소비하는 사람. 그래서 의료 소비자를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 사약 또는 의료 소비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거기서 의료 소비자, 의료 수요자를 맞습니다. 좋습니다. 환자든 병자든 의료 소비자든 의료 수요자든 간에 거기에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은 아까 차두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그 아픔을 적게 나누게 하고 이기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의료라고 하는 거를 의견이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병원 장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엉덩이들을 이렇게 빗겨내고 딱 때리고 주사 놓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재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잠깐 아프더라도 아까 침을 놓는 것처럼 주사를 놓는 것처럼 그에게서 아픔을 가능하면 빨리 회복시켜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그 의료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필요한 거냐? 그거는 마치 여기 새도 목이 마르면 수도꼭지에 가서 물을 먹을 줄 알아요. 제가 언젠가 돼지를 키우는 곳에 갔는데 돼지 너무 놀란 거니까 거기 수도가 있어요. 근데 물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돼지들이 와서 자기 목이 마르면요 양쪽에 윗니 아랫니를 가지고 돌려가지고요 물을 먹더라고요. 잠글 줄은 몰라요. 열 줄은 알아요. 필요에 의해서 열 줄은 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새도 더러는 이렇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곳에 무엇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이게 의료입니다. 의료 또 하나 이게 삶입니다. 사실은 누군가 나를 필요하는 곳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법정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겨울철이면 도시 나들이를 못한다. 왜 그러냐 하면 꽁꽁 겨울이 어렵기 때문에 새들이 물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물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는 게 자기 일이다. 그래서 새가 물을 먹게 해주는 거다. 그리고 나는 가서 콩알을 던져놓는다. 왜? 그들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먹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언제가 사고를 못 오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못 오시냐고. 50대 왜 반파시냐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법정 스님이 책을 쓰기 전에 먼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법정 스님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법정 스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나 자비나 아버님이 생각하셨던 새 돌봄이나 새 돌봄이 마땅하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해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 새가 나 좀 도와주세요 얘기 않더라도 그에게 다가가는 것. 이게 삶의 근본적인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료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의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고이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실력이 없다.
그래서 의료 윤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윤리학에는 없는 겁니다. 무지는 죄다. 무지는 죄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저도 교육하면서 그럽니다. 의료에는 무지는 죄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천국 갈 생각 좀 자제하라. 왜냐하면 거기 가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지만 혹시 공부를 게을리해서 그게 죄가 됐든 적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선이 아닌 것은 죄랍니다. 이게 의료 윤리학에 나오는 것입니다. 최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봐주는 거에서는 아무리 잘 됐어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입니다. The best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최고. 그게 의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이어서만도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이어서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최고. 이게 의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주변에서 오늘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를 돌봐줘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기도 그 상황에서 정말 최고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최선이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는 종교 싸움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불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때가 제가 산에 들렸다가 산에 가면 절이 있어요. 산에 가면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저는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분들은 기독교라고 해서 절을 이렇게 멀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자주 들려서 스님들과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제 방법은 우리 배성국 집사님이 전에 언젠가 어떻게 그걸 하는 거냐고 그러는데 제가 언젠가 우리 대학의 교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 30명을 데리고 부석사에 갔는데 다른 분들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 대학원에 가서 이제 이익을 했지만 저는 밖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합장해서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요. 불교인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오셨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어떻게 방문하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동짓날인데 팥죽을 잡수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일행이 한 30명 되거든요. 괜찮을까요? 괜찮대요. 그래서 30명의 팥죽을 주셨어요. 그것도 동치미와 함께 주셨어요. 불교 교인들이 물었어요, 제게. 아니,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길래 스님한테 팥죽을 얻어먹고 가느냐. 제가 인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불교식으로 인사한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여기 법륜 스님이 오시면 아주 친근하게 인사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합장해서 인사했다고 어느 권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그렇게 인사하실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불교 인사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귀엽다고 포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는데 법륜 스님은 그래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 인사법을 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언젠가 초파일에 갔더니 이런 팜플렛을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바로 천상천하 유아득존이라고 하는 애기 부처님의 그런 선언도 중요한 거지만 선언도 중요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다 빛을 비추는 부처님도 중요한 것이지만 누군가가 축구를 해주고 싶어하면 축구를 하기를 원하면 자기가 축구팀에 대주는 거예요. 그냥 축구를 못하더라도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우리가 자연보호를 하자. 누군가가 노래를 듣고 싶다. 그러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노래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가 목발을 듣고 가는 사람이 같이 어깨 동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어떤 의료팀이 병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다니면서 노래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심수봉의 노래처럼 병실에서 외로운 병실에서 따뜻하게 노래해주던 그때 그 사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잊어도 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의료팀이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면 노래해줬던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비라고 하는 거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한 이웃 클리닉을 생각했는데 선한 이웃 클리닉은 그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세계 사람을 사랑의 품 안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봐주고 싶었고 나눠주고 싶었고 손길을 주고 싶었고 섬겨주고 싶었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 홈페이지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동회부의 어느 해의 표지였습니다. 표지인데 여기에 화정 계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가 여기 팔은 이렇게 너무 넓어서 팔은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팔을 넓히시고 세계를 향해서 웃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은 인류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도 참 감격적으로 보지만 예수님이 활짝 이렇게 웃고 계신 예수님이 있다면 얼마나 정말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각 나라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최종학이 있고요. 여기 서명희 집사가 있고요. 여기 이현복 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 누달라도 안 했는데 이제 초기 써니클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셨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바로 선한 유크레인은 오늘 그래서 지금 선한 유크레인은 아직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어쩌면 이 케어라고 하는 건 종교성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물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차차로 우리가 캐가야 될 단어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여러분들이 바로는 어느 것을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에게 근데 이런 아폴리즘이 있습니다. Man cares. 사람의 일은 케어를 하는 겁니다. 돌봐주는 겁니다. 돌봐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돌봐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힐링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 오시냐면 인간의 한계 속에 오셔야 돼요. 인간의 한계 속에 오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돌봐주고 의료팀이 정말 좋은 케어를 했다고 치더라도 환자에게 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는 곳에 인간의 생각을 넘는 곳, 인간의 능력을 넘는 곳에 한계를 넘는 곳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바로 사람은 케어하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은 힐링해줍니다. 치료해줍니다. 치유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를 통해서 더러운 청진기를 메고 청진기는 의사가 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진정한 참 치유자로서 아주 세계를 아우르는 큰 청진기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신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케어의 기원은 어떠냐? 케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언제부터 생겼을까? 바로는 그때 우리가 꿈꿀 때가 있습니다. 술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괴어서 발효되는 것을 누군가 먹어봤는데 야 맛이 안 나더라. 그래서 야 술은 안 들자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케어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인간이 있었다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도 인간과 인간이 누군가 있었다면 누군가 아팠을 때 누군가 괴로웠을 때 누군가 다쳤을 때 그를 돌봐주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 인간이 있었을 그때부터 케어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침에 누군가가 오늘 아팠을 때 그게 관심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케어는 돌봄은 치료 또는 치료는 인간의 본능인가 아니면 특성인가?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참 감격했습니다. 새에게는 병원이 없습니다. 새도 다칩니다. 동물도 다치죠. 그렇죠? 들에 질짐승들이 많이 다칩니다. 뛰고 그러다가 그러는데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찌르레기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찌르레기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찌르레기보다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 찌르레기보다 사람은 참으로 나아요. 왜 낫는지 아세요? 의료라고 하는 팀워크를 이루어요. 혼자 못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팀워크를 이룹니다. 조직을 이룹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만약 세브란스 병원이다. 신천 세브란스 병원이 2000베드인데요. 2000베드 병원인데요. 흔하게 병원에는요. 우리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다. 한 가지 직종만 없고 다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직종이 뭐냐면요. 파이로스. 비행기 조종사만 없고 다 있는 곳이 병원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원만큼 다양한 인력이 있는 데가 없어요. 청소를 하는 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 수도도 하수도, 상수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 그것처럼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일관성 있게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다양성 있게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떠나서도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한 사람이 다 그런 이제 역할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하게 케어는 케어 이론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어는 신체만이 아니라 아까 건강의 개념처럼 정서, 정신을 포함한 환자 전체를 포괄하는 예술의 과학이다. 요즘에 그래서 과학을 넘어서 예술이다 그래요. 여기 예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야 그게 무슨 예술이냐? 예술, 우리 감히 우리 범주를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과학이면서 예술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서 더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예술이라는 건 뭘까? 나 잘 모르지만 과학은 과학적인 체계, 취미성이 있지만 예술은 건 인간의 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혼까지 포함하는 거. 아까 의료인문학 하듯이 의료라고 하는 과학에다가 거기다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혼을 포함하는 것이 전체 환자 아니면 사람 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 케어를 하는데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밑바탕이 뭐냐면 밑변이 뭐냐면 밑바탕은 태도, 정신,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봐줄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과학이에요. 누군가를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도와주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를 정말 시간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술가가 뭡니까? 그만 연습하라고 해서 판소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인이 시를 쓰는데 아니 그만 쓰고 자 하더라도 아까 쓰고 전부 버리고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만약 의사가 5시간 됐다고 땡땡땡 오늘 진료를 끝입니다. 수술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많은데 그런 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케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세 요소가 같이 결합된 그런 집합체다. 그 다음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제가 쓴 환자 케어라고 하는 책에도 있는 이론이기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도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게 하나인데 돌보면 세 가지 요소가 세 개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눈길, 손길, 발길입니다. 아까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만난 정말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한 의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안질환이 유행이던 어떤 여름철에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며칠 전서부터 눈이 따끔따끔 아프고요. 충혈이 생기고요. 딱 했더니 됐습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선생님. 그만 얘기하세요. 지금 안과 질환이 다 그래요. 됐어요.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왔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저 오른쪽 눈인데 왼쪽 눈에다가 적외선 치료기를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쪽 눈이라고 했더니 아니래. 의사 선생님 이쪽이라고 했더니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의사 선생님은 제 머릿속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의사 선생님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눈이라고 하더라도 명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나를 봐주지 않은 겁니다. 그는 나를 바라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바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손길이에요. 손이 닿아야 돼요. 사람의 역사는 어쩌면 손의 역사예요. 여기서 약을 처방하고 약을 지어주고 누군가를 불러서 약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모든 게 집안에서 아침에 가족이 일어나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서부터 시작해서 밤에 잘 때까지 우리가 서로 돌봐준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발길이 닿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손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도구로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국 사람의 손처럼 정교한 손이 없어요. 생명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콩을 집을 수 있는 나라, 깨를 집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한국 이렇게 아주 예민한 젓가락을 할 수 있는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사랑의 도구. 손을 잃기 전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런 것이 연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씨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돌봄의 세 씨인데 그게 마음씨야. 마음은 퍼주어도 남아요. 돈은요 누구 주고 나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퍼주어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인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저녁에 가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더 마음을 퍼주지 못했을까? 이런 고백을 하고 반성합니다. 그 다음 말씨입니다. 말씨인데 누군가의 화살 같은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키는 말.
누군가를 일으키는 말, 그런 말 필요하거든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하의 말. 여러분 입속에 마음이 가슴속에 말이 있는데요. 그걸 아껴두고 계세요. 침묵은 금이다? 아닙니다. 침묵은 돌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정말 화살 같은 말이 남아있을 겁니다. 누가 던져도 내가 쓰러졌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아시. 그리고 매너예요. 맵시예요. 누군가는 알아요. 내가 웃어줘도 저게 비웃는 건지 아니면 진실로 나를 사랑해서 웃는지를 알아요. 그게 매너입니다. 그래서 한우와 이제 보살핌으로 통하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당신의 아픔까지 사랑해요. 사랑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당신의 아픔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의 최고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의료라고 하는 것을 새로 보면서 과거의 의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의사 혼자의 의료라고 얘기합니다. 의사 혼자 하는 의료입니다. 의사가 청진기 하나 가지고 한의사도 진맥하면서 혼자 하는 의료가 과거의 의료예요. 근데 현대 의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료팀의 의료라고 합니다. 의료팀의 의료, 팀 메디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거의 의료는 의사 중심의 의료,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병원 중심의 의료였습니다. 병원 중심의 의료. 병원에 맞게 하는 겁니다. 환자는 거기에 따라와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맞장구 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 나오는 새로운 이론이 바로 뭐냐면 환자,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 환자 중심의 의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꿔서 요즘에 뭐라고 이제 이론을 얘기하냐면 휴먼 센터드 메디신, 휴먼 센터드 케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환자를 넘는 인간 전체.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의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람 중심의 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의 심정, 아파 계신 분들, 정말 깊은 병에 계셨던 분들 아마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정말 아픈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는 톰 행커스입니다. 영화 텀이라는 홈 행커스인데 저는 이 표정을 볼 때마다 아픈 사람의 심정이 정말 크다. 차가 말할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그런 심정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호소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눈물을 펑펑 쏟아낼 수도 없는 그런 심정 아닙니다. 그런 것을 헤아리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외국 사람의 책에 보면 히포크라테스 청담역에 살아남을 하는 것을 보면 의사 의료팀은 선한 사마리안 사람입니다. 굿사마리안. 이 비유는 도움이 필요한 병자는 그가 친구이든 적이든 상관없이 심지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라도 돌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한 크림이 이름 정할 때요, 저 처음에 제일 많이 대두된 이름이 사마리안 크림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크림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우리끼리 얘기할 때 종교성이 너무 크게, 향기가 너무 짙다, 향수가 너무 짙다. 그래서 선한 이유 크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다른 분들이 정말 이름 잘 정했다, 굿네이버 크림이 정말 잘 되겠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은 그게 의료 정신입니다. 정신은 그게 돌봄의 정신이에요. 잠언 3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향한 힘이 있거든. 내 손이 선을 향한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게 잠언 3장 27절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필요, need, 그 다음에 선, 굿.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을 주는 겁니다. 선은 왜 있냐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요. 근데 거기에 영어 성경에 있는 whenever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기서처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선한 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물음은 이렇습니다. 의료팀은 의사는 과연 언제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의료는 권리로 특권도 아니다. 이것은 의사나 의료팀이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자기의 생계를 의존한다. 그래서 의사 권리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의료는 시행되고 있는가? 그런 의사만이 있는가? 그런 의료팀만이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것 앞에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불량의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의료 내에서 쓰신 책입니다. 불량의학이다. 의학의
양호의학이, 불량의학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좋은 의사가 있고 나쁜 의사가 있다. 좋은 환자가 있고 나쁜 의사가 있다. 나쁜 환자가 있다. 자, 그럼 한 가지 예만. 의사는 아까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의료를 많이 얘기했으니까, 여기 이제 환자분들도 좀 계신데, 제가 나쁜 환자 얘기 좀 할게요. 아까 얘기대로 와서는, 전부 풀어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어떻게 주실 건데? 무슨 검사할 건데? 무슨 약 주실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처방을 내잖아요. 그럼 그거 말고요. 이 약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검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료 측면에서 보면 조금 나쁜 환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 약 많이 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약은 많이 먹는 게 의사가 아닙니다. 그 약은 많이 달라는 분이 있어요. 세게 줘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게. 세게는 죽는 거예요. 약은 약이로 끝나야 돼요. 약은 약이어야 되는데 약을 독처럼 마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약은 밥처럼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쁜 환자예요. 나쁜 환자예요. 그리고 이거 공짜니까. 공짜니까 많이 받아가야지. 이거 나쁜 환자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좋은 의사, 나쁜 의사, 좋은 환자, 나쁜 환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마무리 지면서 여기 약인데요. 여러분 여기 약 하나 있잖아요. 세상에서 무거운 1g을 찾는데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 같은 거, 약이요. 반에 반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하나를 먹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1g이 굉장히 줘야 되니까. 미리그램으로 따진다니까요. 미리그램요. 마이크로그램으로 따진다니까요. 여기에 약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약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약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약을 줄 수 있다. 이게 약사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럼 약을 어떻게 주실 겁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이렇게 약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약을 많이 주는 건 약사가 아닙니다. 약은 딱 맞는 양을 줘야 돼요. 그렇죠? 적은 양을 줘서도 안 되는 거고 많은 양을 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에게 또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줄 수 있는 것 하고 플러스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의사의 이게. 의사의 직업이라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 선한이유 클리닉에 봉사자가 있는데요. 약배부팀 앞에 건장한 청년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요. 아주 선한이유 클리닉에 딱 맞아요. 안나눔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오늘 확인해 보세요. 안나눔군이 서 있습니다. 이름이 안나눔이에요. 약은 나눔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한이유 클리닉에 그분은 선한이유 클리닉 가능하는 의사 선생님이 안 나오시는 날이라도 그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최고의 명약은 뭘까? 여러분이 최고의 명약,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명약, 질병을 이겼을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낯설다고 한다면, 좀 부끄럽다고 한다면 더러는 사랑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니까 케어를 갖고 있습니다. 케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매직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직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바꾸겠습니다. 사랑도 케어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방법을 위해서 사람은 모든 것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할 수 있는 매직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다음 예고하겠습니다. 11월 18일은 두 번째 강좌를 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데 건강과 행복의 기술에 대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임신하신 여성이 있는데 그는 축구를 하고 싶은데 축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축구공을 배가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웃고 있죠. 그렇죠? 그는 상당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잊고 있는 건강, 잊고 있는 행복의 기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